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예측하여 지원 전략을 세워라. 자, 여기 경희대학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는 자료집에는 말로 다 풀어놨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상으로 풀어놨으니까 저는 이제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물론 그것보다 저 설명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명강사이기 때문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이건 좀 한 두세 번 읽어야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걸 두세 번 읽어서 제가 이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설명이 좀 쉬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설명하는 건데, 경희대는 실제 데이터예요. 경희대하고 우리 입시연구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대학 자료를 다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웬만하면 자료를 공개 안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떤 대학들은 공개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들을 가지고 보니까 수학에 있어서 미적분 응시한 경우가 확률 통계, 그럼 요거는 이제 이과고 요건 문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문과에서 10명 중에 6명이 이과 애들이었다는 거죠. 최종 등록자가. 그러면 4명이 문과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과 침공이 많이 일어났던 학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희대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경희대보다 밑에 학교는 그냥 이과는 이과 애들이 갔고 문과는 주로 문과 애들이 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인문대학은 반반이에요. 사회과학대학은 한 65대 35다. 그런데 거기 또 왜 그러냐면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을 인문대학은 한 25% 반영하는데 사회과학대학은 35% 반영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시죠, 이거?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걸 잘 모른다면 미리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경희대 안에서 이런 이과 과목, 이과 침공이 많이 나타났던 학과 5개, 적게 나타났던 학과 5개, 딱 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전공은 그건 가서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과 애들이 침공하기 쉽죠.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거 보니까 상당히 그 빅데이터라는 게 기술 지향적이니까 자연계 학과 애들이 오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건축학과, 한의학과, 의상학과, 여기는 많이 이과 침공이 났고, 뭐 국어, 국문, 철학과, 사회학과, 이거 원래 이거는 이과 애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학과, 사학과 이런 데는 별로 안 일어났다. 그리고 이과는 전통적으로 그 정가가 잘 되는 학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느 정도였느냐? 이게 최종 등록이었는데 미적분기하 이거 지금 자율전공은 3.6%밖에 안 돼. 이게 한 명이에요, 실제로. 그다음 빅데이터 7.7명, 이것도 한 명이에요. 여기는 최종 등록한 게 문과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 그 다 이과였어. 그리고 이제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는 뭐 60%가 다 문과애들, 70% 이런 정도였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게 나중에 뒤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이과 침공이 많이 일어났으면 카트라인이 엄청 높았을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어땠느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예의주시에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할 거니까 기억은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메가스터디에는 또 엄청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수험생의 자료가 가장 많은 데가 메가스터디겠죠.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입시판이 다 보이겠죠, 그죠? 메가스터디 회원 나군 자연계 모집 단위 합격생 인문계 가군 교차 지원 사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군에 합격한 학생이 가군에 어디 있었는지 보니까
나군 모집 단위에 합격을 한 학생, 그러니까 뭐 서강대 합격한 학생, 중앙대 합격한 학생, 건국대 합격한 학생, 세종대 합격한 학생. 그럼 서강대 합격한 학생은 교차 지원한 비율이 41%, 중앙대 합격한 학생은 19%, 건국대 한 학생은 19%, 세종대, 이건 이제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연계 나군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한 비율이 서강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별로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서강대 수준 이상 정도 되는 애들은 이과 침공을 감행하는데 한 건국대 밑에 정도 수준을 내 이과 애들은 문과 침공을 잘 안 하더라.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이과 안에서 주로 가더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과생 중에서 문과에 경영대나 이런 데 쓰려고 하면 내 성적이 좀 빵빵하니까 그래 내보다 좋은 대학에 경영대 가서 이과로 안 가고 경영대 가려고 하면 뭐 연고대를 가든지 이런 데를 침공을 하지. 그죠? 예를 들어서 한 세종대 가는 애가 어디 문과에 가야 어디에 경영대 침공을 하겠어요? 뭐 경원대 경영대 이런 데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이과가 살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과 침공이라는 것 자체는 상위권, 최상위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지 중위권에서는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나요. 일어나봤자 그 별 영향도 없어. 왜? 합격 비율을 봐봐. 서강대에 합격한 애는 합격이 26% 정도 일어나는데 중앙대에 합격한 애가 침공해서 합격하는 비율은 12%밖에 안 되고 이거는 8.7, 2.3%밖에 안 되더라. 저희 회원이 대한민국 회원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결국은. 됐어요. 그리고 서강대 합격한 애가 합격 비율이 이 정도인데 지보다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한 비율이 23.7. 그럼 이거는 뭐야? 연대나 고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과 침공의 어떤 사례는 최상위권에서 큰 변수지 그 다음에 크게 많은 변수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생들이 문과로 침공할 때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꽤 중요해요. 과학탐구 비율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별로 많이 침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살리려고 하고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낮을 경우에 문과로 많이 돌려요. 서강대는 20%밖에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데 성대는 35%나 반영하니까 별로 교차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 그래서 이런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대학 학과를 예측하는 경우에 요 조건들이 있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공통선발 또는 자유전공,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 서강대 지식융합 이런 거나 자연계와 성격이 비슷한 모집단위, 상경계열, 회계학과 뭐 요런 쪽 아니면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요런 특징을 보이는 학과에 문과 쪽으로 이과 애들이 침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에 자연계 애들이 문과 침공하는 비율을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이런 데서 한 84% 다시 넘길게요. 84% 정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연대 경영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58%, 그 다음에 서강대 지식융합이 68% 정도 나타났고 지금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경제금융이 66%, 서울시립대 세무 같은 경우에 55%가 나타났고 고대 같은 데도 보면 사학과는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3, 4%. 확률 통계 순수 문과 애들이 훨씬 많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과 침공이 54% 정도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경제학과가 이 정도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카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연대 경영도 마찬가지인데 이과 침공에 의해서 이과 애들이 침공하고 나서 최종 등록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연대 경영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최종 카트라인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고대 언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낮고 통계학과는 이건 이과적 성격이 좀 있으니까 높고 이런 게 생각해 보면 다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데서부터가 이 낮은 이런 데는 별로 이가 침공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자료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수학 반영 비율이 낮고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데는 교차 지원의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율이 낮고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추합과의 가능성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약간 참고하라 그랬죠. 자, 요 빅데이터 응용학과가 드디어 나옵니다. 빅데이터 응용학과. 자, 추합이 상당히 뭡니까? 요 이과 침공이 경희대에서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과에가 한 명밖에 등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쟁률이 7.8대 1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13명 모집에 한 8대 1 됐는데 최초 합격자 중에 11놈이 다 빠져나갔어. 저기에 이과 애들이 다 침공해가지고 더 좋은 다른 이과로, 그쵸? 가나다에서 여기 가군이었다면 나다에 더 좋은 데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충원이 무려 11명이나 추가 합격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카트라인이 저럴 경우는 폭락해버려요. 그래서 국수탐 100분위 평균, 이 100분위 평균은요, 추가 합격이 아니고 최종 카트라인이 아니에요. 합격자 평균이에요. 합격자 평균에 어디 평균이냐면 합격자의 70% 평균이에요. 저럴 경우에 최종 카트라인 저거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학과 봐보세요. 사학과는 똑같이 정원이 13명인데 추가 합격이 5명밖에 없죠. 이게 88이라면 사학과가 카트라인이 훨씬 높았어.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저기 아까 문과 한 놈 붙었잖아. 그렇죠? 그 놈은 요 사학과에보다 성적이 실제로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입시가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요.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과는 아무도 못 썼을 가능성이 있어. 문과 애들이. 전 전부 이과 침공이 심했다. 그 이과 침공이 심했다라는 증거가 또 내가 나중에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뒤에 걸 내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저 상당히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나무복이라는 것들인데 그걸 잠깐 제가 뒤에 걸 넘기고 우리 직원이 따라왔으면 요게 나무복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 올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략 3회 걸 내가 미리 잠깐 이야기하겠는데 이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는 각종 SNS상에서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세밀하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대학별 경쟁률 1위를 한 학과가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였어. 애들이 막 원서를 넣는데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예비 모의 지원을 한 경우에 1위를 한 학과가 이상하게도 이게 이제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 빅데이터 미래 직업이잖아. 거기다 응용이라는 이름까지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고 하니까 저기 미래가 있을 것 같고 또 경희대가 최상위권은 아니고 좀 공부 좀 하는 애고 저가 미래가 좋을 것 같고 13명이 많지도 않고 경쟁률이 모의 지원에서 얼마냐? 102.9대 1이었어. 이건 그냥 모의 지원해보는 거니까.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뭐 마음대로 해보는 거니까 유료 서비스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뭐 오럽이니 수만이니 애들 사이에 야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폭발 이렇게 뜨겠죠. 애들 사이에 미치다 미치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수험생들이 야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는 가면 망한다. 그러면 여기에 원서 쓰는 애들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성적이 엄청 좋고 저기를 꼭 가고 싶은 애. 성적이 엄청 좋은 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저가에 꼭 가고 싶은 애. 이 부류 하나. 근데 이 부류에는 절대로 저가에 안 갈 놈이야. 왜? 성적이 엄청 좋고 저가에 가고 싶은 놈 저기보다 훨씬 다른 군의 대학에 분명히 합격할 놈이야. 얘는 나는 여기 소신 있게 분명히 갈 거야 하는 놈은 실제로는 저 대학 절대로 안 가는 놈이라니까. 이 입시판에서는. 그렇죠? 자기는 충분히 자신이 있는 놈은 절대로 그 대학에 안 간다니까요. 이 입시에서는. 가나다 복수 지원에서는. 그리고 일부 정말 이상한 애들. 말도 안 되는 전혀 성적과 관계없이 그냥 진짜 또라이 같은 애들 중에 일부가 그냥 쓰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극히 일부 애들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여기는 안 쓸 거니까 생각보다 이 사태에서 뭔가 구멍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주 영민한 극소수의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놈들이 작년에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102.9대 1이 최종 7.7대 1로 폭락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까 전에 경쟁률이 꽤 높다 했지만 이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엄청 돌아버린 거야. 13명 모집에 완전히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까 그 자리로 돌아와 볼게요. 한참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돌아와서 아닌데 여기죠. 지금 이게 88.8, 88. 근데 70%인데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최종 가이드라인 여기보다 더 낮다. 충원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거고 지금 저가의 문과 한 명 정도는 아주 낮은 카트라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카트라인은 최종 카트라인은 이거가 아니라 100분위 평균율이 뭐 82 뭐 이렇게 형편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의외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서강대 정시 자연계 모집단위 추가 합격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추가 이런 교차 지원이 없던 2021학년도에서는 서강대가 222명 모집이 같은 나군이었는데 추가 합격이 한 100% 정도 됐어요. 그죠? 103.1%. 그런데 추가 합격이 생긴 작년에는 237명 모집 그렇게 많이 안 늘었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히려 추가 합격 비율이 161% 이상 대폭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229명에서 386명이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 정도의 숫자가 는 이유는 서강대 이과생들이 다른 대학보다 문과로 침공을 생각보다 많이 한 거죠. 많이 했고 걔들이 연고대에 생각보다 많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 이과 붙고 연고대에 문과 붙으니까 얘들이 고민하다가 연고대를 가버린 거예요. 얘들 문과로. 그러니까 또 서강대 이과에
빠지니까 그보다 낮은 데 있는 성대나 중대나 이런 쪽에서 다른 군의 다군의 애들이 이쪽으로 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가 추가 합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강대의 나군의 최종 카트라인이 생각보다 훅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이게 가나다의 복수 지원이라는 거는 2개, 3개가 붙었을 때 하나만 등록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이 그 다음 군의 애들이 채워넣기잖아요. 그러면 추가 합격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확연하게 많이 일어난 서강대 같은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카트라인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건 올해도 여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강대는 예상보다 카트라인이 떨어진다라는 상황이 이 입시판에서 나타났다. 추가 합격이라는 이과의 교차 지원에 영향을 받는 대학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없던 현상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략 3문제 전체 흐름을 읽고 세부적으로 접근하라. 전체 흐름은 수복인데 요거는 군별 선반 인원을 체크하고 경쟁률 추가 합격 가능성 체크, 교차 지원 흐름.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무 보기도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전략 3을 이야기하고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정리해서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좀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응? 오늘 오셔서 저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대하신 거 이상으로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설명회도 좀 가보셨죠? 오늘 이런 지원 전략 설명회를 아예 처음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올해 입시 치르고 처음 오신 분도 많네. 예, 요걸 이제 마무리 설명을 한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배치표를 보는 법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성적대가 요 구간대 정도다. 근데 가군에는 보니까 이 정도 과와 모집 단위가 있고 나군에는 이 정도 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나군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나군에 있는 여기에서 1차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성적대군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면 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비슷한 성적대에서 여기에는 경쟁률이 올라갈 거고 비슷한 성적대니까 그러면 합격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찾으면 성적대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 거고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내 성적대군에서 어디가 더 많이 분포해 있느냐 하는 거, 이거는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어느 성적대군에 내 점수대가 어딘데 유달리 가군에 많이 몰려 있거나 나군에 많이 몰려 있거나 다군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군은 보통 이제 좀 추합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신경을 덜 쓰셔도 되는데, 현재 내 성적대군이 가군에 많이 있느냐 나군에 많이 있느냐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을 노릴 때 이 추가 합격을 어디에서 노려야 되느냐 그것도 모르는 정도의 아직 아주 초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과생인데 한양대 자원공학과를 써야 될지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써야 될지 한양공대를 써야 된다. 이럴 때 저 두 개 중에 어디를 써야 되겠습니까? 한양대 공대를 쓴다면 가군에 써야 되겠습니까? 나군에 써야 되겠습니까? 추가를 노린다면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 한양대 쓰기에는
한양대를 넉넉하게 붙는 게 아니고 한양대가 조금 모자란다. 그럼 당연히 이건 나군에 써야 되죠. 그죠? 지금 나군의 한양대를 쓰는 애들은 가군의 한양대를 쓰는 애들은 나군의 서울대를 쓸 리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대를 쓰는 애들은 가군의 연고대를 쓰는 그런 조합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가군의 한양대를 쓰는 애는 서울대 이런 조합은 안 하고 그보다 약간 낮은 한양대보다 낮은 중대나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한양대와 중대가 붙으면 한양대에 스테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합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군의 한양대, 한양공대를 쓰는 애는 연대, 고대 공대를 쓰면서 연대나 고대 공대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두 개가 동시에 붙으면 연고대로 가죠. 물론 연고대와 한양대를 썼는데 처음에 연고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한양대를 1차 등록을 해. 그런데 연고대가 떨어졌는데 연고대가 또 추합이 되는 경향이 꽤 있어. 왜? 연고대 쓴 애들은 연고대 중에 서울대와 이렇게 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붙으면 연고대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처음에 떨어졌다 연고대가 또 부르면 연고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추합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쓴 애는 연대, 한양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기는 여기 쓴 애는 중앙대나 이렇게 쓴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한양대를 써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애는 여기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년 데이터를 보면 한양대 자원공학부는 5.9대 1이고 미래자동차공학부는 7.8대 1인데 경쟁률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충원율은 보면 추가 합격 비율은 여기는 6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27%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웬만한 사이트들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런 거를 보는 능력 없이 원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입시의 전문가가 아닌 갑자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와가 보면 머리가 쥐가 나잖아요.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어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럼 전문가가 얘 한 명을 자료를 딱 받아가지고 준비해가 30분 동안 그거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전문가가 누가 돼야 되냐면 네가 돼야 된다면 네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공부를 꽤 이제 상위권 애들은 다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워낙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애들 워낙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석하고 자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니까 입시의 어떤 경향성을 읽고 다 움직여주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딱 형성되는데 또 성적이 한 3,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공부도 열심히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데 그냥 대충 해 애들이 노력도 안 해요. 또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보면 남학생들도 안 해. 이 대한민국 이제는 모든 게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 여학생들은 또 꼼꼼하게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애들이 절대로 못 이겨. 모든 영역에서.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놓고 이대남애가 남자애들이 그냥 여혐에 아주 택도 아닌 헛소리만 빡빡하고 앉아있고 솔직히 남자애들 그런 측면이 있잖아. 그래놓고 여혐에는 또 이렇다고 내 욕하지는 마. 그럴 때는 엄청 또 감정적일 때는 또 얘들이 그러다가 이 세상이 이상해져 있어요.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애 낳고 이래야 인구가 늘어날 건데 이게 묘하게 여혐이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10대 어떤 중후반부터 우리 이 남학생들이 치열하게 노력 안 하고 여학생들한테 능력이나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늘 안 할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서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 남학생들이 좀 반성하고 치열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입시에서 일방적으로 깨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되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총동문회를 갔는데 2018 학번 밑으로 막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전부 여학생이야. 밑에는 남학생이 거의 없어. 이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여학생들밖에 없다. 그 밑에 학번 애들은. 물론 뭐 과가 약간 그래서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우리 남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 안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고민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고민해가지고 결과를 좀 더 만드는데 약간 성적이 안 좋더라도 조금만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보면 결과를 더 만들 수 있다. 약간 제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우리 남학생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수복이나 아까 전에 이 빅데이터 응용학과 같이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하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거 전형 방법이 변화된 대학에 주목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게 달라졌는데 시험을 여러 번 친 학생 혹시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천대학이 작년까지 그리고 최근 한 4, 5년 동안 엄청 재미 본 대학이거든요. 한 3, 4년 전에는 가천대학이 2개만 막 반영하고 이랬어요. 아버님이 고기 끄떡끄떡 하는 거 위에 애가 있었던 모양이죠. 4개 중에서 2개만 반영했는데요. 2개 다 1등급 받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개 다 막 100분이 99 막 이렇게 카트라인이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잘하는 거 2개만 골라라 했는데 100분이 99 막 넘어가 가지고 98, 99 받은 애도 막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그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100분이 99, 99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99, 99 받은 애 막 199 이런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가 전부 다 반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천대가 카트라인은 엄청 올라갔는데 학교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일단 엄청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는 4개를 똑같이 그냥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천대학교가 바꿔버렸어요. 학교 운영에 좀 자꾸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형 방식을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조건을 학생한테 선택을 하고 유리하게 만들면 카트라인은 막 폭등한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학교가 최근 한 5년간 입시를 그렇게 했어요. 가천대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종 등록자 이게 이제 작년에는 한 3개만 했는데도 막 이렇잖아요. 100분위가. 가천대가 이렇게 높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작년같이 정시 정원이 엄청 늘어났고 위에가 막 때렸는데도 이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았는데 이제 가천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가천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가천대는 노려서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가천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고 전략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손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영향받아가지고 막 몰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영향 크게 안 받습니다. 손 선생이 이야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영향받아가 쓸지 모른다라고 또 두 번, 세 번 생각하다 보면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처럼 막 잠실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올해는 온라인에서 한번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말 안 했어요. 안 했고 그저께 서울시청에서 설명했는데 그날도 까먹고 이야기 안 했고 오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회 더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메가스터디 각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는 제가 회장이라서 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설명은 이걸로 제가 끝입니다. 36대학 같은 경우가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4개 영역에서 높은 순으로 40, 30, 20, 10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36대학 이런 데는 별로 잘 안 가는 대학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가는 대학 같은데도 이게 경쟁률이 항상 높아요. 이 대학이 생각보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원 이게 왜 이제 이 대학이 합격선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높냐면 정원이 얼마 안 돼요. 여기가 항상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하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40, 30, 20, 10을 자기가 고르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4개를 반영 안 하고 3개 영역에서 33.3씩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숭실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 1과 자연 2를 나눠놨어요. 자연 2가 좀 이런 응용 특성화 컴퓨터 실내 건축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인기학과 중심인데 요런데 수학에다가 5% 그다음에 탐구에다가 2.5%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산점에 변화가 있는 대학들 가톨릭, 항공대, 인하대 이런 학교가 어떻게 변화를 주냐. 이렇게 변화를 주면 분명히 카트라인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카트라인은 올라가는데 이런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내가 좀 불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주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유리한 점이 있는 경우의 학생들은 저거를 살려서 갔을 경우에는 내 모자라는 점수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 조금 더 잘 치고 못 치고 했는데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서 좀 더 잘 쳤을 때는 그런 걸 찾아서 원서를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품을 더 팔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망쳤는데 운칠기삼이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운칠기삼이 노력해야 운이 나오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운칠기삼 아니면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뭐 동북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뭐 남서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어머님들도 또 거기에 가서 같이 이렇게 점집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좀 하시지 말고요. 근데 사람이 나중에 급하다 보면 꼭 그런 걸 믿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그게 무슨 명리학을 갖다 대고 그게 통계학이니 오히려 더 이런 복잡한 시대에 그게 뭐 심지어 뭐 과학적이니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갖다 대시는 분인데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 자료집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붙어서 메가스터디 안에 이 연구소에 직원들이 한 50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입시 연구소는 매년 적자 사업부입니다. 적자 사업부. 그렇지만은
수험생들에 대한 뭐 서비스도 있지만 회사의 어떤 그런 일종의 R&D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회사 전체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거니까 대충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 사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올해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넣으면서 우리 연구소 직원들하고 제가 35년 동안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약간 헛웃음이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요즘 MZ 세대들한테 이거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약간 자기들만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정해진 원칙을 잘 지키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 친구들은 약간 인종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 중심이 흔들려 버렸을 때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딱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원서를 쓸 때 내가 무조건 가고 싶은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쓸 건지, 나는 폼사니까 무조건 대학 이름만 보고 쓸 건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왜? 이게 원서를 한 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다 3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대학 이름만 쓸 건지 3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유연하게 하면 되잖아요. 3개 중에 대학 이름을 보고 쓰는 거 2개, 학과 1개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또 이것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죽으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이놈아, 그냥 무조건 컴퓨터공학과 가야 돼. 아버지가 하도 그러면 1개, 아버지 거 1개 하고 나머지 나는 폼 2개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주말에 가족이 충분한 토론도 하고, 오히려 이건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도 안 해봤고, 사실 이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안 돼. 저도 그렇거든요.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끊어져, 이놈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어쩌다가 또 대화가 풀려가지고 좀 오히려 입시를 통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족의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갈 건지 적성에 따라서 갈 건지 그거를 한번 원칙을 정하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 그걸 2대1로 할 건지 1대2로 할 건지 3대0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 원칙을 정하는 것을 처음에 꼭 해주시죠. 그 다음에 소신껏 쓸 건지 안전빵으로 쓸 건지 적정하게 쓸 건지, 무조건 일성일무 일패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일성 안전빵이죠. 일무 적정, 그 다음에 일패 소신,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을 어떻게 쳤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애가 올해 진짜 시험을 너무 망쳤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미 재수각오하고 있다. 아니면 오늘 여기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두 분 오시고 이미 애는 저기 기숙학원 가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감하게 3패 써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저 성적표 보셨잖아요. 저거보다 더 좋은데 또 어디 구멍 나가 붙으면 빨리 집으로 오라 하면 되잖아요. 3패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 수능에서 그분이 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친 애들도 간혹 있어요. 얘는 재수해도 그거보다 절대로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삼성전략으로 써야 돼요. 그 현실을 무시하고 또 시험 잘 쳤다고 더 욕심내 가지고 일성일무 일패했는데 운이 안 따라가 다 떨어지면 내년에 절대로 그 대학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너무 잘 쓰는 학생은 최소한 이성일무 정도 쓰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적 상태에 따라서 성무폐제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일성일무 일패를 쓰는데 여기에서 또 일성일무 일패를 쓴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할 거냐 또 정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적정은 12년 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가 결정한다든지, 적정은 실제로 그것 갖고 싸우는 집을 저는 이 3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별별 꼴을 다 봤거든요. 진짜로. 입시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완전히 인생을 다 바꾸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진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애인데 과학고에서 자퇴를 해가지고 예전에 대성학원의 자퇴반에서 얘가 서울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애인데 아버지가 담임한테 서울의대를 쓰고 연대의대 쓰고 이러려고 하는데 오후 3시쯤에 원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서울의대 당신 확실히 보장하냐 이러니까 담임선생님 보장하냐 이러니까 쫄 거 아닙니까? 70%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70%가 뭐가 확실한 거냐고 하니까 그러시면 서울치대는 100%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보세요. 서울의대는 몇 프로냐고 하니까 담임이 50%라고 다시 낮춰보낸 거야. 그 아버지가 엄청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판에 서울치대, 연대의대 이렇게 썼어요. 아주 우수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붙었죠. 근데 걔보다 못하는 애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1년 재수하고 서울치대 다니고 있었는데 1년 재수한 친구들이 몇 명이 서울의대로 붙은 거야. 얘가 짜증이 난 거지. 그래서 2학년 올라간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너무 짜증나고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친구들이 서울의대 몇 명 들어왔는데 지가 치대를 다니기 어쩌고 싶은다니까. 다시 재수해서 서울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1년 다녔으니까 그럼 삼수꼴이 되잖아요. 거기인데 뭘 그걸 또 하려고 그래. 그랬더라면 차라리 그냥 연대의대를 그때 서울치대 등록 안 하고 연대의대를 갔어야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도 꾸역꾸역 해가 삼수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성적이 또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치대로 갔어요. 서울의대 못 가고. 그 아빠가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생각보다 아주 우수한 경우에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판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걔는 그게 입시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우수한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적이 진짜 어이없이 진짜 생각보다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건 내 친구예요. 지금 얘는 그 성남에서 치과 의사 하는데 고3 때 이제 성적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재수를 했어요. 이 시골 친구인데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애매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저는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재수까지 했는데 성적이 애매하게 나와서 내가 참 니한테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원서를 그렇게 썼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 거의 15년도 더 됐겠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겠는데, 일단 애매하니까 부산공대 하나 넣고
연대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과가 옛날에 연대 학원과나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안 되겠지만은 학원과를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2월 25일인가 지금은 가나다의 마감 날짜가 좀 달라요. 옛날에는 막 늦게까지 막 추가 모집 돌리는데 요즘 추가 모집을 딱 제한을 해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또 이 아예 추가 모집을 하는 가나다에 끝나면 또 추가 모집을 하는 게 2월 26일부터 하는 제도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막 2월 28일, 3월 1일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2월 5일인가 6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제 이름이 이제 주원이거든요. 죽어라, 죽겠다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그러니까? 왜 죽겠는데 하니까 우리 아들이 연대 붙었다는 거예요. 부산대는 붙었는데 연대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학원과를 나와서 걔가 경희대 치전 예전에는 이제 의대와 치대 이런 데가 그 전문대학원 시절로 하다가 지금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에서 치과의사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게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판에 판을 아주 엉망으로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안 되면 니는 뭐 고향 내려가겠다니까 부산대 하나 쓰고 여기가 하나가 가능성이니까 여기 쓰고 마음 비우자 하니까 그래 뭐 그러자 이랬을 경우에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나다를 썼을 때 이제 집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막판에 가서 결정하라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성일무일패의 의사결정권자를 정하셔야 돼 미리. 그러니까 적정은 엄마, 가감하게 때리는 일패는 나, 그 다음에 일성 안정권은 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집은 이모가 되는 집도 간혹 있어요. 이모네가 다 입시 결과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는 거. 그리고 원서 넣는 시간도 정하셔야 돼. 뭐 1월 2일이 마감일인데 1월 2일 3시, 4시, 5시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해놓고 그런 원칙들을 이번 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올 한 해는 행복하게 보내시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 약간 우울하시더라도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것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 입시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 약간 재미있는 팁을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마감일이 올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마감일이 1년 차이가 나. 하나는 12월 31일이고 하나는 2023년 1월 2일이야. 무려 한 해가 차이가 나요. 이 사람 심리적인데 되게 영향을 줘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마감일이 툭 벌어져 있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특히 아주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 연고대는 틀림없이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군인데 연대를 넣을까 고대를 넣을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두 개 중에 한 장 넣어야 되는데 12월 30일 날 연대 넣어버리면 고대는 때려주기도 못 넣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럴 경우는 연대는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넣어버리면 고대는 못 넣는데 그러면 연대 넣는 애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주 우수한 애들 아니면 이런 걸 노리는 애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고 있다가 고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대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낮아진다면 헛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서울대가 이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보면서 고대하고 같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연대는 올해 좀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서울대보다 1시간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연대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연대가 올해 입시에서 분명히 고대보다 손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이거는 저거는 연대가 이 고대와 게임에서 우수한 애를 놓칠 수 있는 잘못된 판을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인교대도, 교대에서도 경인교대가 판을 잘못 짰어요. 경인교대도 빨리 마감되잖아요. 교대가 다 나머지 뒤에 있는데. 그래서 교대 갈 학생들은 경인교대를 주목해서 이것도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해 한 해 한 날 건너뛰고 그다음 1월 2일 날 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날짜 판은 분명히 주목을 하시라. 특히 교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 경인교대를 12월 31일 날 마감된다는 거, 요 날짜 차이도 분명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 안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가고 싶은 성적대에 필요한 정보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원서 넣는 마감일까지 자기의 정보 노트가 최소한 한 30페이지 정도 메모가 이루어져서 한 권의 작은 지원 전략 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쌓인 만큼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게 마지막까지 힘들지만은 젊은 날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작은 자산으로 저는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MZ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상당히 힘들지만은 저는 이런 노력이 결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고통만이 아니다. 이 자산을 쌓아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큰 어떤 그 꿈을 이뤄내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꼭 얻고 올해 입시에서 큰 성공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